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스플라이즈 수준으로 실적이 발표가 났지만은 주가는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 나중에 하락으로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굉장히 오늘 좋지 못했고, 중국 증시는 오히려 급등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오늘도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못하고, 또 삼성전자에 사실 개인들이 많은 비중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런 기대감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약세 흐름이 나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점검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그런 배경,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어떤 주가 전망은 어떻게 이어질 것이며 우리는 삼성전자를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지금 돌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초안 자체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한번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려봐야 될 그런 종목군, 업종, 섹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오늘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일단은 여러분들 그 초보 투자자님들의 눈높이에서 가급적이면은 쉽고 간략하고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그 오늘 이제 시장 점검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중국 증시가 또 급등으로 끝이 났죠. 중국 증시가 지금 뭐 상해 지수도 지금 고공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 심천 지수 같은 경우는 연일 뭐 최고가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경기 지표들이 호조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막강한 이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급팽창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어떤 흐름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은 오를 만큼 오르고 가파른 급등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또 하락에 대한 어떤 전조증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놓고 중국 증시의 어떤 상승은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요인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인데, 우리나라 이 국내 증시는 오늘 중국 증시에 비해 가지고 뭐 전년 동떨어진 그런 오늘 이 어떤 침체적인 약세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줬거든요. 오늘 우리 증시의 어떤 하락 요인은 뭐 제일 먼저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현물과 선물을 대량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고 난 뒤에 이 유통 물량이 없는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장중에 한번 살짝 봤지만 오늘 하루 어떤 장중 거래 대금만 거의 2조 원이 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 있는 그 이 수급 유동성들이 SK바이오팜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특히 단타하는 사람들이 죄다 지금 SK바이오팜에 몰려 있다 보니까 주변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급 공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주도주군 중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어떤 바이오 시밀러 쪽도 상당한 어떤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SK바이오팜의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주변주로 수급 공백이 나오면서 침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또 오늘 시장 하락의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갈 줄 알았는데 하락해 버리니까 이게 어떤 시장의 또 하락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한 어떤 흐름들, 요걸 제가 잠시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오늘 제가 아침에 전자공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8시 한 40분인가 50분 정도 돼 가지고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뭐 영업이익이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예상치는 7조 원이었지만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8조 1천억 원, 1000조 원으로 8조 1000억 원으로 오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사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 수준이지만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침에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주가가 갈 줄 알았는데 이제 하락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들을 지금 이 시장에서 이제 풀어보는 그런 어떤 이 방법들이 한 뭐 두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1회성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1조 원 이상의 어떤 그런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삼성전자 그렇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빼고 나면은 뭐 6조 4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런 급증은 일회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있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하반기로 이어질수록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이제 어떤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접목이 되지면서 아침에 상승했다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다가 하락하니까 이제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고, 또 사실 뭐 하반기에 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미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또 어떻게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가봐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미 그런 예측치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 주가가 빠지고 나니까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그거는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어떤 생각은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한 것은 이런 어떤 요인들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고,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오를 만큼 오르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릴 만큼 내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나쁜 종목도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거든요. 주가의 일생이라는 것은 오를 만큼 오르면 내리고 내릴 만큼 내리면 또 오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주가의 일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요소는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유동성도 아니고요, 실적도 아니고요, 뭐 주변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아니고 제일 직접적으로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관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절충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주가에 대해서 이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미 2분기 잠정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뭐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우리가 추정치를 봤을 때도 증권사에 각 쏟아지고 있는 그런 리포트들을 봤을 때도 실적에 대한 어떤 상향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삼성전자 주가에 최근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의 추이를 이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던 그 주가가 이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어 라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순간 그 기대감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되죠. 소멸이 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주가는 하락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쫙 올라가게 되다가 정말 좋은 실적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빠지는 거. 이게 이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생리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런 어떤 관점으로 이 주가의 오늘 하락을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삼성전자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심리적인 기대감과 또 실망감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순간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시간이라는 그런 어떤 제약 속에 제한적인 어떤 그런 가두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어떤 시각의 방향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적인 열려있는 메리트가 풍부한 그런 어떤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좀, 이미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게 아니고, 앞에도 여러 번의 어떤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5만원 아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중장기적인 포지션에서 추세의 어떤 추이를 타고 계속적으로 가져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고의 어떤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놓고 삼성전자 어제까지의 상승, 그리고 오늘의 장대 음봉, 이런 어떤 부분들은 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이런 어떤 수급 공백은 메워질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주가는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는 오늘의 이런 어떤 지나가는 이런 어떤 주가의 변동성은 그냥 해프닝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부분들 전부 제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지금 돌입했는데, 이런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그 종목군을 우리가 한번 노려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일단은 두 가지의 어떤 그 종목군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실적주고요. 두 번째는 성장주입니다. 실적과 성장이 겸비된 종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군으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이제 언택트라든지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어떤 쪽들은 상승의 어떤 여력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왔고, 또 이미 업종 대표주들은 이미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추이가 나오고 있고, 그 중소형 종목군들도 상당한 어떤 가파른 랠리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2차전지 이 섹터가 상당히 매력이 저는 있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소재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에 의존을 많이 하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들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중소형주로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치들이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점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2차전지는 글로벌 전반적인 어떤 핵심 성장주 중에 탑1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2차전지 섹터로는 상당한 그런 관심이 모아지고 실적이 겸비가 되어지는 그런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상승에 대한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실적과 재무가치, 수급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당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상반기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국내 내수주 중심으로 굉장한 어떤 매출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특히 여기에 재난지원금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내수주 쪽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갔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특히 우리 여러분들은 재난지원금 받으셔가지고 무엇에 소비를 하셨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은 비중을 음식료 쪽에다가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 음식료
관련 쪽으로는 특히 이번에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주가의 어떤 운신의 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도 간간히 지금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은 의외의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추이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주 중심에서 음식료 업종을 좀 보시고 2차 전지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시면 상당히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두서없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나 제 개념이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20년 이상의 어떤 이런 노하우들을 주식시장이 열리는 그런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8개월 전에 사실은 제가 카카오 대화방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카카오 대화방은 뭐 꽉 차버렸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새로운 메신저죠. 텔레그램 방을 제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손 텔레그램 방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영상 아래 보면은 바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제가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 그 텔레그램 앱을 그 이제 다운받아가 깔으시고 야손 검색하면은 그 다 그 가짜 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그 주소, 요 주소를 딱 클릭하시면은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 또 장중에 제가 많은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또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 영상에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